안녕하세요. 1월 10일, 1월에 벌써 두 번째 주 월요일의 시장입니다. 오늘 또 역시 국내의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세에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약보합 정도는 아니고 약세라고 해야 되겠죠. 코스피는 0.95%, 2926포인트로 가라앉았고, 코스닥은 14.78, 1.49%, 980포인트의 코스닥이 안착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지난해 연초에 하루 이틀 정도만 상승을 하면서 내리 조정이 받은 모습과 유사하지만 또한 지난해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시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 지수의 조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세이고요. 그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과연 어떤 이유일까? 현재 글로벌 시장을 보게 되면 지난 5일 미국의 테이퍼링 재정 긴축에 대한 금리 인상을 좀 앞당겼죠. 올 6월에서 올 3월로 강력한 시사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팬데믹인 그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강하게 인상을 이렇게 파월 의장은 말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0.5 뭐 이런 1% 이런 상승보다는 0.25%씩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오늘장을 보게 되면 거래소와 코스닥에서를 보게 되면 외국인은 그렇게 공격적인 매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4일째 정도가 되나요?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폭풍 매도하는 상황인데 연기금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연기금이 지난해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물량을 우선주와 보통주를 내다 팔았고요. 현재는 금융투자 위주로서 현재 기관의 매도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만 되어도 어느 정도 반등의 모습을 보일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외에서 반등을 오늘 낙폭이 큰 거에 대해서 반등을 여러 종목들이 보였지만 또 나스닥의 미선물의 또 상승 플러스 80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또 시간 외에서 또 매도 물량이 나와서 시간 외에 다시 상승하다가 하락한 종목들이 또 보여지고요. 그러나 현재 국내 고객예탁금을 보게 되면 67조 원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신용융자잔고는 23조 4,362억 원, 23조를 넘는 것은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원달러 환율은 현재 가장 제가 기관들이 매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1,199원이기 때문에 1,200원 그리고 주말에 1,200원을 조금 상회한 그러한 부분이 저는 가장 기관들의 매도의 주된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은 주식을 보유한 물량이 과거 20여 년보다 대단히 많이 시장에 내다 팔았고 그 부분을 우리 동학개미들이 많은 부분을 받아내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해하고는 조금 다르게 올해는 몇 개월을 이어져 가는 것보다 단기성의 기관 투자가의 매물은 단기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최근 12월 장세에서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현재는 14,935포인트, 오늘 밤에로, 만약에 약세를 하더라도 14,500
지수에서 15,500 정도의 박스권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나스닥의 지수 조정은 어느 정도 한계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끝없이 지난해처럼 뭐 3개월, 4개월 지속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특히 금융투자 위주로 또는 연기금 위주로 매도할 수는 없다. 연기금은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올지라도 지난해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의 매도는 제한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국일제지는 12월도 그렇고 이번 1월도 진행하는 것 그렇고 그러거나 말거나 4,500원을 4,100, 4,000원을 껌딱지 마냥 붙인 듯 이렇게 딱 붙어 있죠. 30원 오늘 하락을 한 4,015원, 거래량도 42만 5,191주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의 특징은 거래량이 이제 또 줄어들고 있고 여전히 프로그램은 매수가 되는데 개인들은 여전히 매도세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한다면 특징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수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간에 여전히 4,000원을 딱 붙이고 있는 그러한 일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4,000원, 4,900원 정도 하방, 그보다 3,700원도 있었는데 아주 잠시 일부분이었었고요. 오늘의 공매도는 어느 정도가 나왔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24,200주가 나왔고 평균가는 4,015원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매도는 줄어들고요. 외국인의 물량은 53,888주가 들어와서 현재 외국인 보유는 330만 주 2.59%를 보여주고 신용시장은 3.42% 여전히 3일째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곳 12월 21일에 큰 폭으로 신용이 들었었죠. 신규가 87만 9천주 그리고 상환은 64만 7천주였어서 차이가 23만 2천주가 증가를 했었죠. 그러면서 사며 팔며 그러면서도 여전히 줄어든 현재 신용 융자 잔고는 438만 주 정도가 되고요. 최근에 가장 적었을 때가 422만 주 정도 됩니다. 즉 16만 주 정도가 요때 12월 20일보다 16만 주 정도가 사실 신용 잔고가 좀 늘어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5천억이 조금 넘었었고요. 오늘 53,000주의 프로그램을 또 봤는데 장중에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또 1월 10일 월요일도 54,935주가 들어왔었고요. 최근 그러면 10며칠째인가요? 10일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금융투자에서는 매도를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최근에 금융투자에서의 매수한 물량이 한 달간을 보게 되면 여전히 금융투자는 매수가 많습니다. 6만여 주가 한 달간 간격으로 보게 되면 물론 여기는 샀다가 팔은 흔적도 있지만 그 아래를 보시게 되면 많이 산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한 달간의 금융투자의 매매 패턴을 보게 되면 여전히 매수가 6만 주 정도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가 앞으로 6만 주 정도를 더 시장에서 내다 판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의미가 많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즉 금융투자는 매수 매도가 지난해 가장 적을 때와 많을 때하고 별반 차이 없이 제로섬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10일 현재 오늘까지 11일째 순매수를 이어져 가고 있고 그렇다면 조금 더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속 순매수가 이어져 가지 않을까. 과연 왜 그럴까 하는 것은 몇 달 뒤에 나타나겠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다손치대로 3, 4일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있는데 11일째 걸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다분하다.
외국인이 이렇게 장중에 매수를 하면서 그동안에 공매도 친 것을 상환할 여력인지 어떤지 어쨌든 이렇게 사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공매도 상환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나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바로 그래핀의 보조 배터리입니다. 그래핀 기반으로 보조 배터리의 그러한 성능에 대해서 기사화한 부분이 오늘 나왔는데요. 저녁에 8시 49분 아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렉젯의 아폴로 울트라 리뷰 차원이 다른 충전 속도의 그래핀의 보조 배터리다. 역시 이 가전에 있어서도 이제 가전 IT 쪽에 있어서도 서서히 그래핀에 대한 적용 제품이 나오고 있다. 보조 배터리처럼 흔한 제품은 보통 새로운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렉젯의 그래핀 기반 충전기는 달랐다.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제품이었다라고 했고요. 일렉젯에 대해서도 제가 얼마 전에 지난해에 영상에서 다뤘죠. 일렉젯 아폴로 울트라에 적용된 그래핀 복합재 설계는 보조 배터리의 사용 수명은 물론 충전 속도를 크게 높인다. 전통적인 리튬 배터리 재료와 전극 제장용 그래핀을 함께 사용하는 사실상의 하이브리드 배터리 설계이다. 높은 전도율 덕분에 충전 그리고 방전 속도가 여느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에 비해서 미친 듯이 빠르고 사용 수명도 매우 길다라고 했죠. 일렉젯 아폴로 울트라 1000메가아워를 직접 리뷰해 보았습니다. 이 그래핀 복합재 배터리의 실제 성능은 크라우드 펀딩 인디고고 제품은 다루지 않는다는 본지의 방침을 깰 정도였고 현재 그래핀 배터리 제품은 매우 드뭅니다. 양산기기 중에는 샤오미의 미 10 울트라 에만 그래핀 복합재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나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이번 리뷰는 언젠가 현실화할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 제가 하는 이러한 그래핀 기반의 또는 가전, IT 적용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의 대면적 그래핀이라든지 또는 파우더형의 그래핀이 점차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환경을 제가 소개해 보는 것입니다. 국일제재 주가와는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부지불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일렉젯에서 체험용으로 받은 사전 제작 검견본품은 2개였다. 처음 받은 모델은 손으로 조립한 것인데 업체가 주장한 충전 속도에 미치지는 못했다. 펌웨어를 업데이트해 다시 보내준 정상적인 제품으로 대부분의 사전 리뷰를 진행을 했다. 양산된 제품도 구매해 비교해 봤다라고 했고요. 일렉젯의 1000 mAh 아폴로 울트라는 다른 보조 배터리와 생김새는 비슷하다. 본체나 연결 장치를 충전할 USB-C 타입 포트와 USB-A 포트가 장착되어 있고 그러나 대부분 저가 보조 배터리와 달리 아폴로 울트라의 포트는 매우 고급스럽고 지원하는 프로토콜 수도 매우 많았다. 예를 들면 USB-C 포트는 구형 POD 전원 프로필은 물론 USB PD 3.0 신형 PPS 프로필을 지원한다. 참고로 특정 스마트폰의 신형 PPS 프로필을 지원하는 충전기 또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최대 충전 속도는 초고속 충전 2.0에 25W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를 보게 되면 무지막지하게 빠른 충전 속도를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리뷰의 주 목적은 그래핀 배터리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고 일렉젯의 설계 사양에 따르면 이 보조 배터리는 27분 이내에 완충할 수 있다.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최저 상태로 방전한 후 최저 한도 10%, 일렉잭 100W, GAN USB-C 타입의 충전기와 아폴로 울트라와 함께 제공되는 3.3피트 USB-C 타입 USB 2.0 케이블로 충전하면서 충전 속도를 기록했는데 그 결과 아폴로 울트라는 83W로 엄청 빠르게 충전되다가 90%에 이르면 서서히 배터리 입력 충전 속도를 낮춘다. 대부분의 고급 충전 장치에서 확인되는 패턴으로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했고요. 요거의 테이블을 보게 되면 여기 80 이상 여기에서 83W로 아폴로 울트라가 83W로 엄청난 빠르게 충전이 되면서 그러다가 90% 완충이 되게 되면 서서히 이러한 와트 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 테이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충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 일렉젯이 일부러 LED 디스플레이에 소수점을 추가한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였다라고 하고 카운터가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것이 말 그대로 눈에 보인다. 믿기지 않을 것 같아서 GIF로도 만들어서 속도를 높인 것이 아니라 실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빠르게 충전하면 과열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래핀은 전도율이 높아서 그런 우려가 덜 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이 됐다라고 했고요. 꽤 따뜻한 날에 83W로 충전 중인 아폴로 울트라의 열 화상 촬영을 해서 뜨거운 부분이 어디인지도 확인했네. 정확하게 열 화상의 가장 정확한 온도 기록 수단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통과했다. 즉 손을 대도 아무렇지가 않았다. 뜨겁지 발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조 배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넷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 등등의 보조 배터리의 역할에도 역시 그래핀 기반으로 서서히 제품화되고 일상으로도 서서히 다가오는 9길 그래핀의 상용화 경제성 있는 대량 생산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주변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늘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서 오늘 분봉의 모습을 한번 살펴를 보겠습니다. 9길 재지는 시간외에서 5원 정도를 빠졌고요. 그 이유인즉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 마쳤을 때는 나스닥 선물이 8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다가 저녁에 시간 외 거래가 마무리되는 5시 40분, 50분부터 나스닥 선물이 음봉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투매 형태가 어느 정도 다시 매도세가 보이면서 밀리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9길 재지의 10분봉의 모습인데 최근에 여기 6일, 7일, 6일, 그리고 여기시 7일, 오늘이 여기인데 오늘 4,000원을 그려를 보게 되면요. 이 가격이 4,000원입니다. 4,000원은 깨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22일부터 27일까지는 잠시 하루, 이틀, 사흘 다 4거래일 정도가 4,000원 이하에 머물렀다는 것. 나머지는 대다수는 4,000원 이상에서 움직였었죠. 그리고 이때 잠시 잠깐 투매로 인해서 여기서 조금 더 며칠 동안 그러한 모습. 이것을 제외하고는 9길 재지는 역대급의 가장 최저점 부근에서 응집되고 있다. 국내와 미국의 특허를 모두 특허 등록이 되어 있고 장비의 특허는 어제 일요일이었죠?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어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 특허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공개까지는 되어져 있고 특허는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 출원과 함께
현재 2년이 거의 다가오는 상황에서 역시 올해에 그것이 봄 1분기일지 2분기일지 어쨌든 늦어도 국내의 그 장비에 대한 특허 세 부분은 2022년 이민년에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얼마 전에 대표이사의 팝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저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른 타 기업과 협업을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NDA, 비밀 협약이라고 하는 것, 엠바고 이런 부분, 어느 일정 기간까지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그런 엠바고로 묶여있는 그러한 상황에 국일 그래핀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이제는 저점마다 조금씩 여전히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지 지수가 이렇게 1.5%를 빠지든 뭐하든 간에 껌딱지 마냥 4,000원에 딱 붙이고 있다. 유의미한 결과를 나오게 되면 그것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